스케치. 태풍이 올 때 가장 먼저 쓰러지는 것은 가로수입니다. 똑같은 위기가 찾아와도 숲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아름드리 나무는 쓰러지지 않지만 길가에 서 있는 가로수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 태풍에도 약한 충격에도 쉽게 쓰러지고 맙니다. 새해 새로운 마음가짐과 결심도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작은 유혹에도 쓰러지겠죠. 한 해를 지켜줄 든든한 마음의 뿌리,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 내려볼까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희입니다.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노리플라이의 내가 되었으면 들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또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의 이야기를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일부 시간 마인드 테라피입니다.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눠보고요. 또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인드 연구소 마랩과 함께 하는데요. 김인숙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표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유라 씨 지난주에 사정 있으셔서 못 오셨는데 네, 맞아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올 한 해 2019년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라 씨도 새해 다짐 같은 거 정하셨나요? 올해 이제 38살이 됐거든요. 벌써 그렇게 되셨군요. 네, 보긴 그렇게 보이지 않으실지 몰라도. 그런가요? 매일 20대 같았는데 벌써 나이가 이렇게 찼어요. 네, 많이 차셨네요. 네, 근데 올해는 이제 나이 들어간다는 거에 한숨 쉬지 않고 멋스럽게 익어가는 멋있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이 드는 게 아니라 네. 익어가는 거다. 네. 너무 멋있습니다. 네, 멋있죠. 네, 혹시 강사님도 올해 다짐? 네. 저도 2018년도에 생각에 머물러서 못했던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네. 2019년도에는 머물러 있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하나 도전하는 마인드로 2019년을 채워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멋있습니다. 네. 두 분의 새해 다짐을 들어보니까 올해도 마인드 스케치가 아주 멋진 분들과 멋진 방송을 하겠다는 느낌이 팍팍 들어서 아주 든든합니다. 네. 맞죠, 유라 씨?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멋스럽게 익어가고 계시는 유라 씨가 사연 읽어주시면서 마인드 테라피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11년차 직장인입니다. 저는 금융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 특성상 지점 간 인사이동이 많습니다. 저도 1월부로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났는데요. 집과 더 가까워지고 출퇴근길이 편해져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인사 발령 명단에 보니 제가 정말 싫어하는 직원도 발령이 난 겁니다.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같이 일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는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만 알지 옆 사람 배려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실적 채우는 데는 기를 쓰고 달려드는데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된다 싶으면 무조건 옆 사람에게 미룹니다. 자신은 다른 일로 바쁘다면서 안 바쁜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모든 일을 저에게 밀었어요. 같이 일하는 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또 만나야 한다니 밤에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직장을 그만둘 순 없으니 무시하고 살자, 나만 잘하면 되지 라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처음 보자마자 정희씨 왔네, 일만 못해봐라 라고 한마디 던지는데 겨우 괜찮다고 컨트롤했는데 커다란 돌멩이가 던져진 것 같았어요. 머리가 아파오더라고요.
무시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직원 중 여자가 저랑 그 사람 둘뿐이에요. 더 얄미운 건 상사들은 이 사람이 일을 굉장히 잘하는 줄 압니다. 책임자들한테는 너무 잘해서 신임을 얻고 있는데 같이 일해본 사람들은 혀를 내두릅니다. 11년 직장 생활 중에서 어려운 일 많았지만 이렇게 사람이 어려운 경우는 처음입니다. 2019년 알차게 계획을 세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데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정말 싫은 사람. 살면서 저런 싫은 사람 꼭 한 명 있지 않나요? 있죠. 네. 가까이에도 있죠. 네. 네. 아, 그러신가요? 네. 네. 심지어 사연을 보니 진짜 싫을 만한 이유도 있네요. 네. 솔직히 이제 저도 있는데, 네. 그 사람과 부딪히면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늘 피하게 되고 일부러 가서 이제 말 걸지도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여직원이 2명이면 같이 밥도 드셔야 할 일도 있을 거고, 네. 이리저리 같이 묶일 일이 많을 건데요. 네. 네, 오늘도 시원한 해결책 마인드 스케치에서 보내드립니다. 2019년 내내 스트레스로 보낼 수는 없죠. 오늘의 강연 기대됩니다. 강사님. 네, 사연을 주신 분의 스트레스가 벌써 전해집니다. 네, 정희 씨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맞아요. 많습니다. 그중에 47%가 정희 씨처럼 인간관계 때문에 불행하다고 한 설문이 있습니다. 47%면 네. 거의 반이나 되는데요. 굉장히 많네요. 불행하다고 말할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어느 기관에서 2013년도에 조사한 설문인데요. 열심히 일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업무 능력 부족, 쥐꼬리 같은 월급,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었지만 인간관계가 47%나 차지했고 반대로 직장인으로서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직장 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41%였습니다. 진짜 많네요. 근데 저만 생각해봐도 업무 능력은 공부하고 또 월급은 아껴 쓰고 한다 해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직장인들이 흔히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다. 일이 힘든 건 참겠는데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건 못 참겠다. 일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같이 하는 사람이 불편하고 싫다면 일 자체도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승희 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마인드 스케치를 하는데 패널이 친한 유라 씨가 아니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면은 마인드 스케치 진행이 즐거울까요? 네. 끔찍하네요. 네. 왜 유라 씨가 대신 답변해 주셨는데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그 청취자분들도 다 느낄 것 같아요. 그런 관계를요. 그렇겠죠. 네, 분위기나 그런 게 다 느껴질 맞습니다. 것 같죠. 특히 사연 보내신 정희 씨는 이제껏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걸까 하면서 더욱 이 일이 불행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11년 직장 생활에서 처음이라고 하시니까요. 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저리 싫으면 중기 떠나지 또는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면서 아예 상대를 안 하게 되죠. 그러나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정희 씨도 지금 다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분을. 그리고 이 문제가 극복이 안 된다면 다른 곳에 가서도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똑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란 직장을 넘어서 가족, 이성, 친구, 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계를 원활히 이루지 못한다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맞아요. 누구라도 한 명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면 매사에 막 마음이 쓰이잖아요. 맞아요. 그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에 계속 에너지 소비를 하게 되는 것도 크고. 맞아요.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과 또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어떤 어려움을 넘어도 인간관계에서는 유독 피하고 보자는 경향도 큰데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넘을 마인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려움을 즐기는 마인드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그게 정말 쉽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인드 스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오늘 마인드 스케치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국의 대문호 섹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플 때 우는 것은 삼류, 아플 때 참는 것은 이류, 아플 때 즐기는 것이 인류 인생이다. 아, 멋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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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저는 이류네요. 저는 삼류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말도 네. 유명하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맞아요. 네, 즐기라는 것은 문제나 어려움을 과감히 받아들이고 기꺼이 맞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직장 내 인간관계 때문에 이직을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직장에 가면 안 그런다는 확신이 생기나요? 아니죠. 네. 네. 어차피 마주칠 일이면 또 함께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뒤로 물러나지 말고 싫더라도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싫은 감정부터 드니까 네. 즐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네. 근데 즐기는 방법하고 이렇게 어떤 매뉴얼이 짜져 있으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잘 지낼 수 있고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갈등이나 불일치의 원인이 바로 이 가치관의 차이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죠.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사연 속의 이분도 상사들에게는 좋은 직원이거든요. 그렇죠. 네, 가치관이 달라 다른 판단을 내리고 다른 행동을 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도 누그러지고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서로가 다르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좀 사연처럼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주는 건 못 참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나에게 피해주면 싫죠. 그렇죠. 네, 성격이 안 맞는데 거기다 나에게까지 피해를 주면 마음을 나누기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라도 마음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성장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왜 저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는 모든 사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혹시 전설적인 세일즈맨 빌 포터 아시나요? 빌 포터요? 네. 저는 좀 생소한데요. 영화 제목 같은데요. 아닌가요? 예, 제가 좀 네. 얘기를 드릴게요. 네. 1989년 미국 어떤 마을에서 매일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화장품 외판원이었는데요. 뇌성마비 환자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빌 포터였어요. 어릴 적에 뇌성마비를 알았을 때 그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모든 선택은 너의 몫이다 라며 아들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넣어줬습니다. 네. 네, 성년이 되고 직장을 찾긴 했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 세상은 쉽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고 빌 포터가 화장품 판매원 면접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지역, 힘들어하는 지역으로 보내달라며 어려움을 자청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장품 판매원으로 채용이 됐는데요. 역시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두드리는 건 힘들죠. 어떤 사람은 빌 포터를 보고 거지 취급도 하고요. 또 네. 어떤 사람은 지갑을 열며 동정하고. 그런데 빌 포터는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람들을 찾아서 하루 100여 곳이 넘는 곳을 방문했고 매일 15km를 걸었다고 합니다. 네. 와, 전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온전한 몸도 아닌데 그렇죠. 매일 그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게 대단하네요. 네, 물론 빌 포터도 포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도시락 가방에 있는 어머니의 쪽지가 걸렸다고 해요. 그 쪽지에는 포기하지 마라 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쓰여져 있었고 네네. 덕분에 하루하루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면 사람이 나오는 걸 기다리잖아요. 맞아요. 그때 심장이 네. 막 뛰었다고 합니다. 거절당할 두려움과 새로운 고객을 만난 설렘, 이 두 가지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빌 포터의 마음도 하루하루 단단해졌고 빌 포터는 고객이 거절하는 건 새로운 제품을 만나고 싶다라는 신호로 생각하고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변함없이 고객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주 즐겁게요. 네. 그렇게 거절을 당하는데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해요. 네, 그렇죠. 그래. 이게 바로 어려움을 즐기는 단계인 거죠. 어려움을 한 번, 두 번 넘으면서 이런 경지가 된 겁니다. 그렇게 고객들의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정석을 쏟았던 빌 포터는 이제는 단골만 500명이 됐다고 합니다. 와, 네, 한 지역에서 이렇게 고객이 500명이면 거의 뭐 보호망 수준 아닌가요? 네, 대단하죠. 네. 그의 성실함과 변함없는 모습에 이제 고객들 사이에선 빌 포터가 파는 물건은 믿을 수 있다는 신뢰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빌 포터야말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든 어느 누구와도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말하는 것도 힘든 건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 마음까지 얻었네요. 네. 대단한 기술이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때로는 우리 내 감정 때문에 넓게 보지 못하고 시선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너무 싫다는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의 다른 면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제 경험을 좀 이야기해드리자면요. 제가 예전에 간호사로 병원에 근무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선배 간호사가 계셨는데요. 많이 꼼꼼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하면 언제나 지적을 당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수인계할 때는 그냥 수월하게 넘어가는 부분도 그분은 꼬치꼬치 캐물어보고 지적도 하고 설명을 안 해도 알고 있는 부분까지도 집요하게 물어보곤 하셨습니다. 보통 인계 시간이 3-40분이면 끝나는데 그분에게 인계할 때는 1시간이 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계뿐 아니라 모든 업무에서 다 그 선생님과 일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고 그 마음이 커지다 보니 마주치는 것조차 싫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 선생님들, 수선생님들은 그런 그 선배가 일을 꼼꼼히 한다고 좋아했습니다. 사연하고 좀 비슷하네요. 네. 또 한 번은 그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볼 게 있다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근데 옷 갈아입는 탈의실까지 쫓아오셨더라고요. 네. 잠깐 기다리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재중 전화가 5통이 찍혀 있었습니다. 집요하시네요. 네, 좀 성격도 급하신 것 같고. 네.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의료일을 하면서 철저한 사고 예방 그리고 환자들을 대하는 꼼꼼한 배려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이제 제가 신규 딱지를 떼고 이제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거나 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모를 때 그 선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가르침이 되었죠. 환자를 상대하는 그 간호사 일이 진짜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대처하게 미리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은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는 데는 상대를 가릴 필요가 없겠죠. 사실 인간관계는 모든 현대인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엄마나 인간관계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사회생활의 자격 요건이 되기 때문에 부담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럽다고 피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한번 넘고 나면 다른 사람과 또 다른 트러블이 생겨도 관계를 개선해 갈 수 있고요. 더 이상 그걸로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겠죠. 관계에 선 어려움은 하나하나 넘다 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성장을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가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사실 새 직장, 새 학교, 또 어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시기도 하잖아요. 네,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생길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자신의 성장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라 씨는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이제 좀 옛날 생각이 나면서 강연을 들었는데요. 옛날에 정말 싫어하는 사람 정말 쳐다도 안 봤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내가 꼭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됐나? 이 강연처럼 배울 점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마음에
되새기게 되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에서든 어려움을 즐기시고 또 그 사람의 좋은 점 배울 만한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악동 뮤지션이 부릅니다. 작은 별. 밤중 어딘가 소녀의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역경의 파도를 넘어 프로 서퍼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장애 청소년을 돕는 재단의 설립자로, 전 세계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는 사람. 영화 소울 서퍼의 실제 주인공 외팔 서퍼 베서니 해밀턴입니다. 베서니 해밀턴은 1990년 하와이 카우아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걸음마를 떼자마자 파도를 타기 시작해서 바다에서 하루를 보내며 컸죠. 그래서 꿈도 자연스레 프로 서퍼가 됐습니다. 실제로 여러 청소년 부문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하고 13살에는 주 결선 서핑 대회에서 예선 1위로 통과했습니다. 유명 스포츠 브랜드가 스폰서를 해줄 만큼 기대주였던 그녀. 전문 서핑 선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바다에서 꿈을 키우던 어느 날 2003년 10월 31일 아침 그날은 지옥과도 같은 기억을 남겼습니다. 여느 때처럼 가족들과 하와이 카우아이 해변에서 서핑을 즐기고 있던 그녀를 거대한 뱀상어가 공격해 왼팔의 어깨 아래까지 뜯겼습니다. 간신히 구조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혈액의 60%를 잃었고 의료진들은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며 정신적인 충격으로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작 13살, 한 팔을 잃어버린 아이에겐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묶는 것조차 너무나 버거워졌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자신이 넘어온 수많은 파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도 파도처럼 조금씩 넘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즐겨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하는 동안 가족들의 응원과 기도도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다시 서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변화도 불사했습니다. 균형 유지를 위해 이전보다 길고 약간 두꺼운 보드를 주문 제작하고 패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했죠. 또한 왼손 대신 다리를 더 사용하는 방법으로 다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균형을 잃고 쓰러져도 물에 빠져도 다시 일어나 연습하고 파도를 넘었습니다. 사고 후 2개월 만인 2004년 1월 대회에도 출전한 후 같은 해 7월 ESPY상의 컴백상을 수상하고 틴 초이스 어워드에서도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세상은 상어에 대한 공포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넘어선 외팔 서퍼를 경이로워했고 언론은 경쟁적으로 그녀를 초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그녀와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자서전 소울 서퍼를 출간했습니다. 곧 베스트셀러가 됐고 얼마 안 가 그녀는 2005년 전국 학생 서핑협회의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2011년 그녀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한 동명의 영화가 제작됐고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도전하기를 바라며 프렌즈 오브 배선이 재단을 설립해 장애 청소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결혼해 2년 뒤에는 첫 아들을 출산했죠. 물론 서핑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세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해 세계에 또다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수영 실력과 균형 감각이 필수적인 서핑 선수가 한쪽 팔을 잃는다는 건 치명적이죠. 그런데 정상인들도 우승하기 힘든 하와이에서 열린 메이저 대회에서 배선이는 사고 이후 거의 10년 만에 핸디캡을 극복하고 마침내 정상에 올랐습니다. 2016년 5월에는 피지에서 열린 월드 서프리그 5번째 대회에 와일드카드로 출전해서 직전 4개월 대회를 3차례 나섰건 한 여성 서퍼, 세계 랭킹 1위인 호주의 타일러 라이트를 꺾고 3위를 차지했습니다. 요즘 그녀는 둘째 아들을 출산한 후 자신의 아이들에게 서핑을 가르치며 부담을 넘는 즐거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13살의 사고가 없었다면 더 일찍 꿈을 이루고 고난 없이 행복하게 살았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두 팔이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대회뿐 아니라 삶의 파도까지 넘는 그녀의 용기와 열정은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파도에 휩쓸릴 때면 곧바로 다시 일어나야 해요. 왜냐하면 다음 올 파도가 어떨지 결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배선이의 말처럼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파도들 중 얼마든지 넘을 수 있는 작은 파도에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발 내딛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얼마 전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식물의 미덕은 자기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동물의 미덕은 자기 영역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미덕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자기의 자리에 머물지만 그 깊이를 더해가는 나무처럼, 자기의 영역을 지키지만 더불어 사는 동물처럼 자신만의 속도로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마인드 스케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승희였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